안녕하십니까. 인강.biz의 드론 공간 정보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론 3D 매핑입니다. 드론 3D 매핑의 도구 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론 매핑 툴 중 초기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타쉐이프, 옛날 이름으로는 포토스캔 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쉐이프의 사용법을 설명하기 전에 포토그래메트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토그래메트리 데이터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그래메트리 후처리 소프트웨어는 메타쉐이프와 픽스4D 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이나 항공 영상, 드론 영상 처리 및 DSM에서 DTM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군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심액티브가 있습니다. 또한 DM 데이터와 정사 영상을 이용해서 수치 도화 및 정위치 편집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는 버추얼 서베이어와 오토캐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GIS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글로벌 매프라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메타쉐이프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의 툴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포토그래메트리 데이터 후처리 소프트웨어의 양대 산맥인 메타쉐이프 및 픽스4D 매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포토그래메트리 처리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메타쉐이프로 작업을 하였는지 픽스4D로 작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화면의 형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금방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쉐이프는 러시아 아기소프트에서 개발한 포토스캔 1.5 버전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는 3D 포토스캔 및 3D 포토 모델링 전문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특징이 계산 속도가 빠르고 결과의 정확성이 뛰어나 3D 스캐닝보다 사진 측량 전용 소프트웨어로 각광받기 시작해서 드론 포토그래메트리 전용 소프트웨어로 사용되면서 넓은 면적을 항공 측량을 하기 위해 대량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 이름을 메타쉐이프로 바꾸었습니다. 픽스4D 매프는 스위스에서 드론 항공 측량 전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가지고 유럽 및 미국의 드론 항측용 드론이 국내에 보급되면서 번들 소프트웨어로 보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포럼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개발팀 응답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항측 매핑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3D 스캔에 관련된 별도의 추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포토스캔용 픽스4D 모델, 픽스4D BIM이 있으며 드론 비행의 미션 플래너인 픽스4D 캡처가 있습니다. 메타쉐이프는 PC에서 스탠드얼론으로 사용되며 가격은 약 $3,500 정도이고 노드나 라이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픽스4D 매프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사용되고 1회에 사진 2,500매 이하 또는 월 20프로젝트로 제한되고 월 $350의 월 사용료나
$5,000의 1년 사용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쉐이프의 워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의 워크플로우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Add Photo 단계. 사진을 소프트웨어에 불러들이는데 사진에 지오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디지털 사진의 GPS로부터 받은 사진 중심점의 X, Y, Z 값, 그리고 IMU로부터 받은 카메라의 회전값, 오메가, 파이, 카파 및 내장 카메라의 초점 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얼라이먼트 포토 단계입니다. 로딩된 사진들을 비교 분석해서 타입 포인트를 추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진 좌표를 모델 좌표로 변환합니다. 즉, 하나의 공간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표정입니다. 세 번째는 빌드 덴스 클라우드 단계입니다. 스테레오 사진 측량 기법으로 인접한 두 개의 항공사진 좌표로부터 X, Y, Z 값을 가진 3D 정군, 영어로 3D 클라우드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접합 표정입니다. 네 번째, 빌드 메쉬 앤드 텍스처 단계입니다. 3D 정군, 3D 클라우드를 이용 팀 구조의 면을 생성해서 3D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성된 모델면에 사진을 이용해서 텍스처 매핑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라운드 컨트롤 단계. 넷째 번에서 텍스처 매핑을 하는 이유는 GCP를 이용해 측량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GCP 데이터를 이용해 항공사진을 옵티마이징을 합니다. 이것이 절대 표정입니다. 항공사진을 옵티마이즈하면 항공사진의 좌표가 변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성된 3D 덴스 클라우드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타입 포인트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빌드 덴스 클라우드의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이 단계부터 다시 워크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항공사진을 옵티마이즈를 하고 다시 빌드 덴스 클라우드 단계가 끝나면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다시 생성됩니다. 그러면 재래식 측량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속 작업, 즉 도화 작업 및 정위치 편집 또는 정사 영상이나 DEM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빌드 메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빌드 텍스처는 하지 않습니다. 앞서 빌드 텍스처 매핑 작업을 한 이유는 정확히 GCP 중앙에 마크를 찍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버추얼 서베이어 소프트웨어에서 DEM과 정사 이미지, 오소 이미지를 로딩하면 정확한 X, Y, Z 값을 가진 3D 지형이 화면상에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3D로 지형을 따라 도면을 그리면 DXF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 메쉬 단계가 지나면 빌드 DEM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DSM,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사 영상, 오소 이미지를 얻기 위해 필드 오소 모자익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 메뉴 파일로 들어가서 서브 메뉴, 익스포트, 다음 단계 서브 메뉴, 익스포트 오소 모자익 및 익스포트 DEM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DEM 파일과 정상의 영상 파일을 취득합니다. 우리가 매터세이프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DEM 파일과 오소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포맷은 X, Y, Z 절대 좌표값을 가진 GeoTIFF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드론 항공 사진을 GCP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징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은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X, Y, Z 좌표값과 IMU로부터 수신한 카메라의 회전값, 즉 오메가, 파이, 카퍼 값을 디지털 영상에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지오 태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삼축 짐볼로 고정되어 있다면 회전값은 의미가 없이 X, Y, Z 값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GPS 위성이 제공하는 좌표는 WGS 84 타운체를 기준으로 한 WGS 좌표계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WGS 84 타운체는 우리가 평면 측량에 이용하는 GRS 80 타운체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XY 좌표값은 GPS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GPS 위성의 Z값은 WGS 84 타운체의 타원체면을 기준으로 한 타원체고입니다. 하지만 수준 측량은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을 높이 제로로 하여 측량합니다. 즉 지오이드면을 기준으로 측량합니다. 타원체면에서 지오이드까지를 지오이드고라고 하고 타원체고에서 지오이드고를 뺀 높이를 육상표고, 즉 수준 측량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 기준점 측량을 가면 GPS 측량기를 부근 국가통합기준점이나 수준 기준점에서 보정 작업을 합니다. 즉 국가기준점에서 해당 지역의 지오이드고를 체크합니다. 그 후에 GPS 측량기는 정확한 육상표고를 타원체고에서 계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드론 포토그래메트리는 항공사진의 좌표값을 기준으로 입체 사진 측량 기법을 이용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듭니다. GPS 측량은 TOF, 즉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재는 방식을 이용해서 GPS 위성 전파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도달 시간 지연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고, 특히 Z값에 대해서는 타원체고가 적용되므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공사진의 지오태깅된 좌표값은 큰 오차값을 가지고 있고, 이 좌표를 기준으로 생성된 3D 포인트 클라우드는 오차가 많으므로 GCP를 이용해 좌표를 보정해야 하는데, 메타셰프에는 좌표 보정에 대한 명령이 업그레이드가 있고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GCP를 이용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표정하는 것이고, 옵티마이저는 GCP를 이용해서 항공 사진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옵티마이저를 해야 합니다. 즉 측량 기준이 되는 항공 사진을 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공 사진을 옵티마이징 하면은 사진의 좌표가 모두 변경되므로 사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모두 사라집니다. 즉 빌드 댄스 클라우드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DSM,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이 있고 DTM, 디지털 트레인 모델이 있고요. CHM, 캐노피 하이트 모델,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SM은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최상부층에 있는 포인트들을 연결하여 틴을 구성합니다. 이 방법을 메타쉐이프에서는 Arbitrary 모드라고 합니다. DTM은 드론 라이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최하층부에 있는 포인트들, 즉 거의 지형 트레인을 기준으로 상부는 제거하고 트레인 포인트만 연결하여 틴을 구성합니다. 이 방법은 지형 측량이나 둔 곳은 자동 생성에 사용합니다. CHM은 수목조사나 시설물 관리 등 지형이 아닌 지표면 위의 오브젝트를 관리할 때 또는 평지 지역이나 도심 구간의 현황 측량에 사용합니다. DTM에서 사용한 트레인 포인트의 고도를 일괄적으로 제로로 두고 DSM에서 사용한 최상부층의 포인트들을 고도값의 기준을 두고 모델링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메타쉐이프에서는 하이트 필드 모드라고 합니다. 화면의 좌측을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쉐이프에서 1200모나서 사진 500매로 미디움 퀄리티로 모델링을 할 경우 하이트 필드 모드는 2기가의 램이 필요하고 아비트럴리 모드는 15기가에서 45기가의 램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델링의 목적에 따라서 모델링 모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SM, DTM, CHM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3D 모델링에서 도로면과 도로면 옆에 3회 밑에 있는 나무의 Z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XY 값은 DSM, DTM, CHM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Z값에 대해서는 도로면과 나무의 상단에 대해서 DSM은 Z값이 420.43, 417.89m가 되고 DTM은 Z값이 420.54, 412.88이 됩니다. CHM은 Z값이 도로면이 0m, 나무 높이가 11.11m입니다. 드론 포토그래메트리의 결과물은 DSM과 오소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측량의 관점에서 보면 지표면에서 지상 물체들을 모두 제거한 DSM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DTM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DSM에서 DTM으로 바꾸어주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DSM을 구성하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분석해서 포인트를 정리하고 다시 틴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후처리 소프트웨어 중에서 메타쉐이프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메타쉐이프 자체가 3D 포토 스캐닝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픽스4D 매퍼와 심액티브는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지형 매핑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픽스4D 매퍼보다 심액티브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유는 심액티브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미얀마 송전선로 172km를 드론 현황 측량한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DSM과 DTM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DSM은 건물이나 나무가 송전선로에 닿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DTM은 송전탑의 설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DSM과 DTM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 화면은 DSM과 DTM을 이용해서 등고선을 자동 추출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고선을 추출할 경우에는 DTM을 사용합니다. 이 화면은 앞서 DTM에서 추출한 등고선과 정사 이미지를 중첩시킨 것입니다. 화면에 포인트를 찍어 객체 정보를 보면 위치가 기설정한 UTM 좌표로 X, Y 값을 표시해 줍니다. Z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고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론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한 이미지 지도를 통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드론 현황 측량을 하는 이유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힘드시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